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속 서울신문입니다. 새 정부 출범을 열흘 남짓 앞두고 박근혜 당선인과 내각을 이끌어갈 주요 부처 장관 인선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인사의 면면을 보면 국정 운영에 안정성과 전문성을 추구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구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탕평 측면에서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남은 조각에서는 지역, 세대, 성별을 초월한 대범한 용인수를 펼쳐 보이길 바랍니다. 한 주간 이슈를 정리하는 톡톡 SNS로 TV 속 서울신문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SNS에 나타난 목소리를 통해 한 주일 동안 뉴스의 흐름을 짚어보는 톡톡 SNS입니다. 이번 주는 북 3차 핵실험, 이명박 대통령 무궁화 대원장 수요 논란 등이 주요 이슈가 됐습니다.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일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SNS가 들끓었습니다. 북핵 문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적어도 이 문제에 있어 이념이 앞서서는 안 되는 것 같다. 어제 9시 뉴스가 1시간 동안 북핵 실험 특집이었다. 1시간 동안 무슨 전쟁난 분위기 같았다. 라는 등 비난과 걱정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북한 핵실험은 미국과 유엔 안보리의 대응 조치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과연 대북 정책이란 게 이 정부에 있기는 하는가? 라는 등 미흡한 대응책에 대한 질타도 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를 앞두고 대통령 부부의 무궁화 대원장 수요에 대한 적절성 논란도 SNS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얼마 전 셀프 사면에 이어 이번엔 셀프 훈장까지. 훈장에 들어간 금값만 4,100만 원이다. 이명박 대통령 내외 셀프 훈장 수여. 아 진짜 입을 다물 수 없구나. 고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이 아니라 퇴임 때 받게 하자고 했고 그렇게 했다. 이 당시 비판한 자가 똑같이 하려고 한다 등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반면에 무궁화 대원장 안 받은 대통령 있을까? MB가 별도로 만들어 수여했나?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돼 사퇴 압박을 받아오던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명된 지 41일 만인 지난 13일 자진 사퇴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두고 끝까지 사퇴하지 않겠다던 이동흡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 새 정부와 국민을 위해 천만다행한 일이다. 이동흡의 사퇴는 고뇌 끝에 내린 결단이 아니다. 뻔뻔하고 방자한 삶의 행로가 이유다. 이동흡 씨가 사퇴하면서도 사퇴의 변을 남겼다. 그저 변명밖에 안 된다. 표표히 떠나십시오. 라는 등의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 11일 세상을 떠난 그룹 울랄라 세션의 리더 고 이민택 씨에 대한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영원한 임단장, 이민택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편히 쉬세요. 이민택 씨 노래는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전해줬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당당하게 열정적으로 사시는 모습이 좋았는데 남겨진 가족분들과 울랄라 세션 멤버들이 빨리 아픔을 잊고 더욱 좋은 날들만 있기를 바라봅니다. 고인의 생전 모습을 그리워하는 한편 고인의 가수 활동 당시 위암 4기 판정을 인기에 활용한다는 악플에 대해서는 가수 이민택의 무덤까지 침뱉는 악플러는 더 이상 정부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악플러와 공범자이다. 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 밖에도 올림픽 잔류에 성공한 태권도와 퇴출당한 레슬링, 인수위 2차 인선, 교황 베네딕토 16세 사임 등이 SNS에 이슈가 됐습니다. 정부가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해 누진제 요금 구간을 줄이겠다고 합니다. 결국 그 부담은 서민에게 돌아가는데 말입니다. 누굴 위한 전기요금 현실화인지 한번 생각해봐야 할 듯합니다. 톡톡 SNS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가깝지만 먼 나라, 한국과 일본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독도 분쟁과 위안부 강제 동원, 역사기술 문제까지 많은 숙제를 안고 있는데요. 서울신문은 한일 양국의 우호를 다지고 새로운 관계 정립을 모색하는 국제 포럼을 열었습니다. 성민수 PD가 전합니다. 지난 1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미래를 점검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올해로 창간 109주년을 맞는 저희 서울신문사와 도쿄신문, 주니치 신문이 함께 마련한 이번 포럼에서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파트너십 창출을 위한 통찰력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행사는 데라시마 즈시로 일본 총합연구소 이사장과 유명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기조연설에 이어 와타나베 히로시 국제협력은행 부총재, 이종훈 와세다대 교수 등의 주제 발표로 진행됐습니다.
지난 1993년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처음으로 인정한 고노다마의 주인공인 고노요헤이 전 중의원 의장은 특별 강연을 통해 야스쿠니 신사 문제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습니다. 靖国神社参拝を繰り返していた小泉内閣時代には、金大中大統領からご指摘がありまして、誰もが参拝できる新たな慰霊の施設の建設を検討するなどと述べたこともありました。しかし、このことについても、いまだに十分進んでいるとは言えません。こうしたことは、どうも仁義に基る問題だというふうにも思います。 이번 포럼을 통해 한일 양국이 서로 존중 속에 친선과 우호를 회복하는 관계로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서울신문 성민수입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를 보고 각종 기념일을 영상으로 남기는 북한 주민들. 최근 외신 기자들에게 공개된 북한의 현재 모습이라는데요. 핵실험 강행으로 전 세계 관심이 집중된 북한에선 지금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박홍규 PD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 하루 만인 13일 오후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김태훈 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위원장, 김성은 목사가 외신기자들을 상대로 최근 북한의 내부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중국 북한의 국경에서 처음으로 좀 촬영된 영상들을 다 공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공개된 영상은 국경에서 은밀히 물품을 거래하고 있는 모습, 북한 가정 속 한류, 북한의 다양한 일상 모습 등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북한군 병사가 북한 주민을 국경의 한 도시까지 데려다주고 눈길에 나타난 탈북 흔적을 외투로 지우고 있습니다. 김정은 체제 이후 국경이 강화됐다고 하지만 실상은 달라 보입니다. 또 다른 국경 지역에선 돈다발, 성경책, 식량 등이 은밀히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의 지하 종교 단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각기 다른 두 가정에서 노트북으로 다양한 한류의 모습을 은밀히 보는 영상입니다. 김정은의 지시로 최근 교체된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초상화 아래에서 한 가정은 싸이의 강남 스타일 속 말춤을 보고 다른 가정에선 나만의 드라마를 숨죽여 봅니다. 희미하게 들리는 영상 속 목소리가 보는 이의 긴장감을 더합니다. The mother of the audience shouted that for fear of detected, for fear of being detected by the policeman, so she shouted to turn off the DVD player. 또 다른 영상에서는 지난 4일 촬영한 최근의 북한 시장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식 등 기념일 영상 촬영을 위한 모습도 눈에 띕니다. 남한과 마찬가지로 추억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는 마음은 같아 보입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금년 신년사에 북한 주민을 위한 경제 강국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영상 속에 보이는 꽃제비들의 굶주린 모습에선 그가 말하는 경제 강국은 멀기만 해 보입니다. 서울신문 박홍규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옛것을 지키면서 땀과 혼을 쏟는 장인들이 있습니다. TV 속 서울신문은 사라지는 옛것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이어나가기 위해서 기록 36.5도씨 장인의 손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 국내에 단 한 사람뿐인 야철도검 기능 전승자 이상선 씨를 이호준 선임 기자가 소개합니다. 경북 문경시 농안면 선곡리 산골마을의 정막을 둔탁한 소리가 두드려 깨웁니다. 폐교로 보이는 학교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가까이 가보니 운동장 한편의 가마에서는 시뻘건 불이 타오르고 한쪽에서는 연신 쇠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체감온도 영하 17도의 한파 속에서도 주변 공기는 후끈 달아올라 있습니다. 하얀 작업복에 까만 두건, 작업용 앞치마까지 두른 범상치 않아 보이는 인물. 그가 바로 국내에 단 한 사람뿐인 야철도검 기능전승자 이상선 씨입니다. 그는 이곳에서 고려검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엄동선에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단조 작업이라고 이제 쇠를 달궈서 이제 칼 성형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처음 이제 초벌 균열 안 가게 이제 적당한 온도에서 때리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해요. 덩어리에 가까운 쇠를 달궈서 두드리고 물 대신 눈 속에 넣어 급냉시키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어느덧 길쭉한 쇠막대로 변했습니다. 그걸 다시 모루에 놓고 땅땅땅 아울러서 균형을 잡습니다. 작업 과정 내내 청년 하나가 곁에서 돕습니다. 이상선 씨의 아들 성대 씨입니다. 장인은 쉽지 않은 일을 묵묵하게 함께하는 아들이 애견스러운 눈치입니다. 하지만 부자는 작업 과정 내내 아무 말이 없습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대화를 안 하시나요? 대화할 일을 다 얘가 알아서 할 건 얘가 해주고 계속 했으니까 대화할 줄 뭐가 없지. 아직 가르쳐줄 건 가르쳐주는데 뭐 이렇게 꼭 해라, 뭐 내 방식대로 해라 이렇게 강요는 안 치고. 지금 얘들은 우리 배울 때하고 또 다르잖아요. 세대도 다르고. 이곳은 본격적으로 검과 돌을 만드는 작업실입니다. 아직은 길쭉한 막대에 불과한 쇠가 어떻게 도검으로 바뀌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거의 연마 작업이에요. 이제 칼 모양을 이제 여기서 이제 완전히 잡는 거죠. 이건 이제 약간 혔지. 이거 도 만들 거고. 도는 이제 때릴 때 이렇게 때리고, 검은 이제 이렇게 반듯하게 때리죠. 밖에서 성형할 때 이제 두드릴 때 도 만들 건지 검 만들 건지 거기서 이제 소재는 거기서 이제 만들어 갖고 와가지고. 거친 수막대를 갈아나가니 반짝거리는 속살이 드러납니다. 이젠 제법 칼의 위용도 갖췄습니다. 연마는 작업대를 여러 번 옮기며 지루할 정도로 계속됩니다. 칼날을 만들고 손잡이를 깎아내고 불꽃이 튀고 날아다니는 쇳가루로 눈이 매캐하고 목이 칼칼합니다. 그런데 모든 작업을 이렇게 기계로 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전통 방법이다 하면은 옛날 그대로 이제 선조들이 그 썼던 기계 같은 걸 그대로 쓰고서 이제 하는 걸로 알거든요. 전통이. 근데 전통은 옛날 물건을 만들 때 지금 시대에 맞게 이제 기계도 쓰고 해서 만드는 거. 거의 옛날 방식대로 그대로 하려면 전래 방식. 아, 전래 방식. 예, 그건 이제 옛날 그대로 하면 그게 사람들이 이제 에이, 전통 방법으로 한다더니 왜 이런 거 써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이제 모르고서 그럼 그건 전래 방식이고. 지금 내가 하는 거는 전통 방법. 이제 칼이 제 모습을 갖췄습니다. 장인이 종이를 칼에 대니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싹싹 소리를 내며 잘라집니다.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날이 이제 다 쓰는 줄 알거든요. 근데 칼날에 3분의 1만 날이 쓰고 3분의 2는 여기 방패로 쓰는 데라 두꺼웠어 옛날에는. 날고 여기는 두꺼워서 이제 상대방 칼도 막아내고 뭐 창 화살 같은 거 날라오는 것도 막아내고 이런 식으로 썼고. 그렇다고 모든 작업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망치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건 무슨 작업인가요? 상감기법이라 해가지고 지금 내가 이거 하는 거 이제 이건 박은상감이라고 해서 분양을 파내고 이제 은을 박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는다 해가지고 박은상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다 받고 나면은
요 칼날이 완성도가 한 85% 정도 되고 요걸 받고 나면 이제 15% 이제 연말하면은 이제 날도 쓰고 이제 하기 때문에 요게 이제 거의 한 마무리 작업 단계라고 보면 되거든요. 상감이. 이번엔 칼집을 만들어야겠지요. 칼집은 주로 무늬가 아름답고 견고한 가죽나무를 씁니다. 가죽나무가 무늬도 좋고요. 거의 가죽나무는 이 칼이 날서면은 이제 자꾸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이제 칼 그 날 부분이 이제 배가 터져요. 근데 가죽나무는 그런 견고성이 좀 강해요. 이제 대략적인 작업이 끝났습니다. 물론 정말로 칼 하나를 완성하려면 훨씬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장인을 따라서 작품들이 전시된 전시장을 돌아봅니다. 눈이 휘둥그레해질 정도로 다양한 도검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장인은 자신의 작품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재고는 없다. 재고는 이 세상에 얼마나 이건 내 위에 재고는 없다. 내가 만든 물건을 내가 자랑하는 거는 내가 나 잘났다고 하는 거지. 나보다는 더 잘 만들고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이 세상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내 물건이 어떤 뭐 어디가 좋고 뭐다 그거는 내가 평가하는 거거든. 실제로 써보는 분들, 그 소장하고 있는 분들이 평가해 주는 게 뭐지 내가. 끝으로 이상선 장인은 어떤 포부를 가지고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포부 뭐 그전에 나이 먹기 전에는 뭐 나이도 뭐 지금 뭐 얼마 먹지도 않았지만 이 작업이 50 넘어서 하기는 조금 힘든 작업이라고 난 봐요. 그런데 나도 그래서 한 50까지만 하고 만다고 했는데 지금 뭐 이제 뭐 58, 59까지 이제 왔는데 그냥 포부 같은 거 없어요.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뭐 내가 무단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거는 이제 우리 아들이 해주면 좋고 안 하면 말고 이제 그런 그 뭐 포부라고 포부 다 감는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도검장 이상선 씨와 함께 보낸 하루. 구경만 했는데도 몸은 파김치가 됐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뿌듯합니다. 세상의 외면 속에서도 오로지 전통검을 되살려보겠다고 40년 이상 쇠와 씨름해온 장인 이상선 씨. 미래는 과거와 현재의 연장일 뿐입니다. 이들의 닳고 갈라진 손이 있어 우리는 지금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신문 이호준입니다. 무대에서 멋진 노래와 춤을 보여주었던 울랄라 세션 멤버 임윤택 씨가 가족과 팬들 곁을 떠났습니다. 위안 말기에도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었는데요. 일부 네티즌들은 그의 투병을 의심하고 악성 댓글을 달기도 했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아니라고 하지 말고. 그의 에세이집 제목입니다. 그가 남긴 말처럼 이젠 열정과 배려를 먼저 떠올리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TV 속 서울신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